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고 그동안 부자 삼촌 방송에서만 알려드렸는데요. 비트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인데요. 지난주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ETF의 유출입량만 보고 거래량은 잘 안 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8월의 저점과 2025년 4월의 저점에서도 나타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 신호가 왜 중요한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자 삼촌의 영상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요.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구독자님들의 비트코인 투자 실력도 한 단계 올라가실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을 현물 ETF의 거래량이 결정한다면 중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금융회사에서 100억을 굴렸던 트레이더로 20년 넘게 매매로 먹고 사는 부자 삼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고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 비트코인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 12월에는 산타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비트코인이 11월을 반등으로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시원한 상승장이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템베거 코인방에는 이번 주 전망을 먼저 올려드렸죠. 이번 주는 월요일을 천천히 출발해서 화요일에 피크를 찍고 수요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을 높인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저점 신호, 현물 ETF의 거래량,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처음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을 찍었던 2024년 3월 5일부터 보면요. 비트코인은 ETF가 나오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ETF가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7만 달러 신고가까지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ETF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하락하던 비트코인은 2024년 8월 5일에 5만 달러에서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던 ETF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반등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까지 돌파를 합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23일에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직전에서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번에도 ETF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하던 비트코인은 2025년 4월 7일에 7만 달러에서 저점을 찍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ETF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이번에 하락하기 전 10월 10일에 12만 달러에서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신고가에서 ETF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5번의 고점과 저점에서 100%의 확률을 보였던 신호가 그것도 역대급으로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현물 ETF가 나온 이후 2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도 ETF의 거래량은 최초의 사상 최대치를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넘긴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바뀜을 뜻하는데요. 왜냐하면 11월 21일에 ETF 유입량은 3,500억 원입니다. 근데 ETF의 거래량은 무려 16조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 한 주가 하루 동안 무려 45번, 1시간에 7번이나 손바뀜이 됐다는 건데요. 유입량만 겉으로 보면 3,50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삼촌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에 8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역사적 저점이 될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과거에는 어느 정도 하락했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번에 마이너스 36%를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ETF가 나온 이후 2024년에는 마이너스 33%, 올해 4월에는 마이너스 31%를 하락했었습니다. 상승이 빠르고 짧았던 2021년에는 마이너스 31%와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었고요. 역대급 상승장이었던
2017년에는 상승하는 동안 여러 차례 하락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최대 마이너스 40%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때 가격이 5,000달러도 안 됐었죠. 지금은 덩치가 수십 배 이상 커진 상황이니 이때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따라서 하락폭을 비교해봐도 이제 거의 하락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역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부자 삼촌만의 가문의 비법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비트코인과 달러의 차트입니다. 이건 꼭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상승하고요. 달러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합니다. 최근의 끝부분만 자세히 보면요. 올해 7월부터 달러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달러가 다시 하락을 해야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12월 1일에 양적 긴축 종료가 중요한 겁니다.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전망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12월 10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69%로 다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12월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이고 비트코인은 그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금리 전망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요. 27일인 목요일부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로 금융시장이 쉽니다. 그래서 그 전에 25일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발표되고요. 26일 수요일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12월 10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비트코인도 상승으로 11월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아지면 비트코인도 하락으로 11월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은 수요일에 올라갈 건데요. 유튜브 영상보다 빠르게 차트 분석과 뉴스 속보를 보실 분들은 템베거 코인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타 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매일 여러 차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템베거 코인방에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 등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코인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매매기법 지표까지 공유를 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무료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 그리고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 두 가지 강력한 신호는 앞으로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재미로 볼 만한 인간 지표도 나왔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팔았답니다. 인증은 없지만 비트코인을 6,000달러에 사서 9만 달러에 파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수익금으로 무려 월 4천만 원 이상을 따박따박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요사키의 트위터에는 사람들의 물음표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요사키가 총 매도한 금액이 33억 원인데요. 불과 2주 전인 11월 9일에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2016년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9만 달러에서 33억 원은 2026년 25만 달러에서는 100억 원이 될 것인데요. 겨우 5억 원 벌자고 비트코인을 판 겁니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기요사키는 2014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이 3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었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석과 전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꾸준한 일관성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인간 지표들의 등장은 금융시장에서 저점 신호라는 것, 부자 삼촌의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아시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또 개미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미 탈곡기인 JP모건이 나선 건데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스닥 지수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10월 10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셀러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펀드가 아니라 상장 회사로 본업으로 1년에 7천억 원을 벌고
주식 발행으로 11조 원을 투자받았다는 거죠. 또한 비트코인 8만 달러 기준으로 무려 65년간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트기를 타려면 중력을 견디라는 사진도 올렸는데요. 지난번에 트럼프의 아들이 비트코인이 무섭다면 채권이나 사라고 한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마이클 셀러 개인 트위터에서도 존버를 외쳤는데요. 무려 82조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클 셀러의 평단가 7만 4천 달러는 강력한 매물대 오더블럭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구독자님들 모두 많이 힘드실 텐데요. 며칠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테마바 개장식에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지난 8월에 미국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고 했죠.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구독자님들 모두 인간지표인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되지 마시고 지구 최강 세력인 미국과 함께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 존버러인 마이클 셀러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은 단기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5번의 고점과 저점에서 100%의 확률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8만 달러 저점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사상 최대 거래량까지 넘겼는데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12월에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경제지표 발표 이후 11월의 마지막 주를 반등으로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산타랠리를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분석들로 준비할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부자 삼촌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